네, 동아리 활동 증빙 설명회. 네, 원래는 그러니까 상반기 활동 증빙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상반기 활동 증빙이나 뭐 동아리방 재배치에 적을 활동 증빙이나 증빙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동아리 활동 증빙 설명회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설명회는 일단 전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니까 개별 동아리의 사례에 대한, 우리 동아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짤은 14년도에 재배치 기준안 설명회 할 때 저렇게 썼길래 너무 좋아 보여서 가져왔어요. 네, 일단 먼저 활동 증빙 세칙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증빙 세칙에 안 적혀진 내용들이 있어요. 뭐 카카오톡 증빙을 어떻게 한다든지 사진 증빙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냥 사진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그런 저희 피드백 기준, 지금 만들어져 있는 2017년 상반기 활동 보고서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동아리 활동한 거 예시로 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 해당 동아리나 뭐 아니면 아직 허락도 안 받았고 그래서 저희 동아리 연합회에서 일단 급하게 몇 가지 예시를 만들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는 다 보이시죠? 활동 증빙 세칙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인정하는 기준을 증빙이라고 하고요. 이 서류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이런 규칙, 세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명,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 일시 및 장소, 어디서 했고 뭘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입이 돼야 되겠죠. 활동 목적 및 내용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누가 참여했는지도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활동 분류에 따른 증빙을 통해 인증이 되는데요. 이제 활동의 분류에 따라서 증빙하는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동아리 일단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이 있는데요. 네, 지금 세칙에 성격 심의 보고서라고 적혀 있는데 성격 심의 보고서가 없어져서 이 세칙은 아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는 신규 등록 서류에 여러분들이 쓰신 목적, 그 동아리의 활동 목적, 성격, 그걸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 목적성이 동아리 외부, 그러니까 동아리원이 아닌 사람들, 뭐 리스리 같은 경우는 새내기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아니면 축제 부스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런 동아리 외부를 향하는 활동을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이라고 하고, 물론 그게 또 동아리 성격에 합치해야 되겠죠. 합치하는 활동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동아리가 축구 대회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외부 활동이 되겠죠. 성격에 합치하는. 아니면 뭐 네, 적절한 예시가 안 떠오르는데 뭐 칵테일 동아리가 주점을 열었다, 그러면 뭐 그게, 이건 조금 애매한 예시긴 한데 그게 뭐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에 따라서 달리긴 한데, 만약에 뭐 비영리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이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은 이제 내부 연습 같은 거 하시잖아요. 뭐 공연 동아리들은 내부 연습 당연히 하실 거고, 뭐 체육 동아리나 아니면 뭐 학술 동아리라고 해도 내부에서 세미나를 하던가 아니면 내부 연습을 하실 텐데, 그런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이라고 하고요.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은 그냥 성격이랑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개파나 종파 내지는 뭐 MT, LT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냥 단순 친목 활동, 동아리 성격이랑 상관없이, 네, 그런 것들이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 외부 활동의 증빙인데요. 외부 활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 저거 6개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돼요. 행사 주최 참가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데가 있죠. 뭐 축제 같은 거 하면 상사효과에 아마 그 참가 인증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고요. 세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가지, 아니면 뭐 어디 대회에 나갔다 하면 저희 이거에 참가했다는 인증서 발급해주세요 하면 보통 다 해줘요. 이제 그런 인증서 혹은 주최 측과 주고받은 전자우편 또는 우편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걸로는 증빙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주최 측이란 걸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사효과랑 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 상사효과 위원장이랑 겐톡을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사효과 공식 메일로 이제 온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겠죠. 네, 그런 전자우편 또는 우편물, 뭐 우편물 실제 그 편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더 될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동아리 명이 포함된 행사 주최 단체의 공식 홍보 자료입니다. 네, 뭐 팜플렛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팜플렛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동아리 이름이 적혀 있고 뭐 날짜도 적혀 있고 뭐 다 적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 증빙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에 참여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면, 여기가 조금 애매하죠. 명확히 참여했다는 게. 네, 이거 참여회원 3분의 2 이상이 포함된 사진인데요. 이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면에서 명확히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중에 저희 피드백 관련된 거 보여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이나 트로피 있으면 네, 당연히 참여한 거겠죠. 네, 그거를 안 했는데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뭐 만들기도 힘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행사에 참가했으면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뭐 저기 5가지 이외에 그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행사를 주최한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복부 타는 과정에서 한 글자가 잘린 것 같은데, 네, 행사를 주최한 동아리명이 동아리의 공식 홍보 자료,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전체 공개로 올리셨다거나 아니면 뭐 포스터를 막 붙이셨다거나 여러 가지 공식 홍보 자료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홍보 자료는 교내에 부착된 게시물, 뭐 아래에 올리신 것도 허용이 되고요. 그럼 학내 커뮤니티 또는 동아리 공식 SNS에 전체 공개 게시물로 제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잘렸네요. 행사를 주최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며 참여회원 3분의 2 이상이 포함된 사진. 네, 이거는 행사를 주최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냥 찍었을 때 그냥 찍힌 사진만 보고 우리가 행사를 주최했는지 힘들잖아요. 네, 아마 이걸로 증빙하시면 거의 통과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웹 아카이브 기록, 네, 뭐 IT 동아리, 저는 이쪽은 IT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웹 아카이브 기록을 내시면 네, 저희 집행부원 중에서 전산가들이 있으니까 보고 확인을 해주시겠죠. 네, 그 외에도 뭐 행사를 주최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활동의 증빙인데요. 네, 교육 자료, 회의록, 출석부, 포스터 등 이런 활동을 실제로 이게 여기 보면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빙을 인정한다고 돼 있고, 외부 행사는 이게 다음 각 호가 같다고 돼 있는데, 네, 일단 이거의 해석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는 3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사실 3개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진도 있어야 되고 공지 자료도 있어야 되고 결과물도 있으려면 그때그때 다 해야 돼서 하나만 있으면 인정을 해드리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다음 각 호가 같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면. 네, 그래서 교육 자료, 회의록, 출석부, 포스터 등 활동을 실제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 그리고 활동 장소, 시간을 공지한 내부 공지 자료, 혹은 공연 혹은 세미나에 참여한 경우에만 티켓, 팜플렛, 현수막 등의 홍보 자료와 참여 회원의 반 이상이 포함된 사진, 이렇게 3가지로 증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과물이 있거나 내부 공지 자료가 있거나 그냥 참여 회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활동 당시의 사진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이 제일 덜 까다로운 게, 이거는 그냥 단순 친목 활동이고 실제로 나중에 뭐 동아리방 재배치 같은 거 할 때도 실적 점수로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제일 덜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 증빙 세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칙 뒤에 보면 부칙 뒤에 이렇게 세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증빙 자료의 조건은 네, 여러 번, 그러니까 정모 같은 경우는 매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 동안 하면 한 달이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봄학기 동안 하면 봄학기가 16주예요. 16주 동안 한 번씩 하면 그러면 활동을 16번 했는데 16번에 대한 증빙을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계속 매주 혹은 격주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한 번의 증빙으로 나머지 모두 해당 기간의 활동을 모두 인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상의 기간 동안 그 회원 명부에 없었던 활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네, 하나의 증빙 자료로 활동 일시가 다른 2가지 이상, 그러니까 사진 하나를 가지고 저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증빙을 하면 2가지 다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위 증빙을 기재한 게 밝혀지는 경우 해당 보고서의 모든 증빙, 그러니까 허위 서류를 냈으면 그 서류 전체를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활동 하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허위 증빙을 기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대표자 회의에서 뭐 이런 건 이렇게 증빙을 해줍시다 라고 따로 의결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뭐 소명 같은 걸 해서 뭐 따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활동보고서 그러니까 서류만으로 보고 증빙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서류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동아리라서 아는데 이 동아리 이거 실제로 했어요 라고 말해도 그거는 서류에 안 적힌 내용이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운영위원회 혹은 대표자 회의에서 진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럴 의결까지 하진 않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보고서상, 그러니까 서류상의 내용만으로 증빙 여부를 결정하니까 서류상에 최대한 정확하게 저희가 딱 다 알아볼 수 있게 다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네, 저희 집행부 내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증빙 인정 여부를 서류 총 기간이 7월 6일까지던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뭐 아마 일주일 안에 공고가 되겠죠. 네, 그리고 증빙 인정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거 왜 이렇게 서류를 냈는데 인정이 안 됐죠?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받고요. 네, 그래서 이의제기를 받아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활동들이 인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별도의 의결, 그러니까 뭐 저희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의제기를 안 받아 정말 타당한 이유인데 동연히 저희를 싫어하는 건지 이걸 안 받아줬어요 라고 뭐 특별한 건을 상정한다거나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증빙 결과가 수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활동 증빙 세칙 전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활동 증빙 세칙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저희 회칙 마지막 부분 어딘가에 그냥 컨트롤 F 활동 증빙 세칙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활동 증빙 세칙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마 저가 반기 활동 보고서 공지한데도 내용 아마 똑같이 적어놨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네, 그거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상반기 활동보고서 처리 매뉴얼인데요. 저희 지금 집행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을 거의 그대로 복붙했고요. 몇몇 동아리가 그냥 이름이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만 살짝 수정을 하고, 네, 먼저 뭐 자기 이름 적고 검토한다 이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집행부 안 거이게 하는 거고, 네, 양식에 하자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저희가 2017년에 양식을 공고를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2015년이었나요? 2015년에 활동보고서를 내는데 2014년 양식으로 낸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양식의 하자가 있는지, 이 양식의 하자가 있다라는 뜻에는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그 활동한 모든 목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한 모든 목록과 여러분들이 내신 그 밑에 활동 보고서 내용에 1, 2, 3, 4번이 일치하는지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양식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은 다 적고 누락된 항목 있는지, 그리고 활동 분류를 잘 했는지. 이거는 딸기 파티를 예를 들어서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행사라고 했으면 안 되겠죠. 뭐 동아리가 파티 동아리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행사 예시가 뭐 딸기 파티의 공지 전달 목적의 정모, MT, 오픈 동방 리크루팅, 종파 개파, 그리고 기타 어느 동아리에서나 할 수 있는 동아리의 성격이 아닌 활동. 네,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할까봐 예시도 들어있는데요. 농구 동아리에서 그냥 친목 농구 모임을 하면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행사인데, 뭐 축구 동아리에서 농구 모임을 하면 그냥 친목 행사죠. 그래서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활동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라는 뜻이고요.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내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연습 목적의 정모, 정기회의. 근데 이 정기회의가 이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냥 정말 진짜로 동아리에서 하는 회의, 그리고 연주회, 전시회, 강연, 공연, 감상, 그리고 공연 리허설 등등. 하여튼 아무튼 동아리원들이 하면서 동아리 성격과 합치하는 그런 활동들이고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죠. 그리고 동아리 성격 합치하는 외부 행사의 대표적인 예절은 공연 개최, 그리고 리쓰리 여시는 동아리들이 꽤 많이 있는데 리쓰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대회 참가, IT 서비스 개발, 기타 등등 동아리원이 아닌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들을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행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신 서류에 오탈자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증빙을 내신 거에 그게 확인이 되는지, 그러니까 증빙 조건에 맞게 명확히 증빙이 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증빙 조건을 보는데요. 먼저 동아리 성격에 합치하는 외부 활동 참가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명백하면 저희가 동그라미를 치고 아니면 뭐 X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동아리 성격이 합치하는 내부 활동, 이거 아까 한 번씩 다 본 거니까 다시 읽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공식 홍보 자료, 내부 공지 자료, 사진 이런 것들이 약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회칙에는 적혀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 만든 걸로는, 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해당 활동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동 당시의 사진이 명확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활동하면서 찍었다는 게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원수도 뭐 3분의 2, 3분의 1, 뭐 2분의 1 이런 거 있었잖아요. 3분의 2가 그 활동 인원으로 적으신 분이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얼굴 전면이 모두 나온 사람만, 그러니까 다 뒤통수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동아리원인지 아니면 그냥 뒤통수만 나온 뭐 동아리원이 아닌 사람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얼굴 전면이 나온 사람만 그 사진에 정확히 사람이 나왔다고 인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공식 홍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된 내용으로 동아리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오늘 정모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 다른 동아리 톡방에서 긁어 온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동아리 톡방에서 긁어 온 건지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맥 공지 몇 월 며칠 정모 있습니다 이러면 뭐 그거를 다른 동아리에서 긁어올 수도 없고 할 테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공지된 내용으로 동아리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사실 공식 홍보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내부 공지 자료랑 조금 더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동아리가, 그러니까 딱 생각하셨을 때 이거를 다른 동아리 거를 긁어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명백히 자기 동아리임이 밝혀지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활동의 날짜, 장소가 홍보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게 포함 안 돼 있으면 홍보 자료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날짜도 안 적혀있고 장소도 안 적혀있으면.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페이스북 페이지 등의 뭐 SNS, 아라 등에 올린 경우에는, 아라에 올렸을 땐 당연히 전체 공개일 거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을 땐 그 글로벌 지구본 마크, 그걸 확인해서 전체 공개 게시물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게시물이 올라온 날짜가 활동 전인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뭐 갑자기 6월 28일에 올라온 게시글을 저희가 5월 30일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뒤에 올린 거를 보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성형회를 했다라고 막 공지 올려놓고 그거를 찍어도 그러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사진이 찍힌 날짜가 아니고 그 포스터가 게시된 날짜가 명백히 활동 전이어야 되고요. 그 게시된 날짜가 몇 월 며칠로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지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공지된 내용으로 동아리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동아리 이름이 나와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리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 말고는 사실 동아리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뭐 음악, 뭐 밴드라고 해도 밴드 뭐 7개, 8개 되고요. 축구, 그런 경우도 축구 동아리가 뭐 사실 카이스트 내에는 한 개긴 한데 뭐 다른 대학교 축구 동아리 공지 좀 빌려와서 긁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저희가 모든 경우를 생각했을 때 정확히 카이스트 축구 동아리 허리케인이 뭐 공지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허리케인이라고 적어주시나지? 하여튼 동아리 이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지된 커뮤니티가 해당 동아리의 커뮤니티인지를 뭐 이거는 카페 같은 데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페가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느 카페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게 해당 동아리의 카페인라는 거를 뭐 적어도 대문이라든지 이름에 적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카톡방 공지로 증빙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카톡방 공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톡방에 참여 인원을 다 띄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참여 인원 중에 저희 그 활동 인원으로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명이 활동을 했으면 동년을 예를 들면 오병철, 박세윤, 조은호, 정지윤, 박중현 이렇게 국장단 5명이 뭘 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그 5명이 그 톡방 안에 다 들어있음이 보여져야 돼요. 네, 그렇고요. 만약에 그냥 전체, 동아리원 전체 내지는 뭐 약 40명, 약 50명 이렇게 적은 경우에는 명부에 적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40명이 50명인지 무슨 40명인지 무슨 50명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명부랑 대조를 해서 40명 이상 혹은 50명 이상 있는 경우에만 증빙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이렇게 글로 적어서 보시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 예시를 만들어 봤어요. 네, 이게 저희 뭐 동아리 연합회에서 활동 활동 보고서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는데 저희가 해오림식 참가를 했어요. 맞죠? 아마 저희 해오림식 참가했거든요. 동현. 그때는 당시 준비 시절이긴 했는데 그래서 자체 분열 해오림식 참가를 했고요. 동아리 연합회 성격이 합치하는 외부 활동이 되겠죠? 동아리 연합회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얘기도 하니까. 그리고 일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3월 13일이었고 장소 적었고 활동 결산이 그때 딱 40만원 나왔는데 일단 약 40만원 적었고요. 일단 여기 사진에 나온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했지만 오병철, 박세현, 장성현이라고 적었어요. 활동 목적 동아리 연합회 활동 안내라고 적었는데 이게 증빙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참여 회원의 3분의 2 이상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장영신 학생회관 오픈스페이스 딱 봐도 아니죠. 뭐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서 찍더라도 그 장소가 여기 명시된 장소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찍은 시간이 3월 13일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사실 이거 6월 28일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찍은 시간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빙이 절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진은. 네, 그리고 이거는 상근인데요. 그냥 상근 앉아있는 걸 찍었는데 네, 이건 뭐 성격이 합치하는 내부 활동이죠. 뭐 어떻게 보면 외부 활동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시를 내부 활동으로 들고 싶어서 내부 활동으로 넣었어요. 네, 이거를 만약에 상근을 저희가 사진으로 증빙을 하려고 하면 뭐 저희 당선된 4월 29일부터 6월 2일 동안 주중 16시부터 21시까지 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6명이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16명이라고 적었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사진으로 찍은 경우에는 그 내부 활동을 사진으로 증빙하는 경우에는 공연 혹은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증빙이 일단 되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 그 조항 자체가 공연 혹은 세미나에 참여한 경우라고 단서 조항이 붙어있죠. 그 경우에만 팜플렛, 현수막 등의 홍보 자료랑 참여 인원의 반 이상이 포함된 사진이어야 돼요. 네, 어쨌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다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동현 사람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누군지가 알 수가 없죠, 애초에. 그래서 사람이 0명으로 나온 사진이 되고요. 그리고 언제 찍혔는지도 알 수가 없죠. 사실 오늘 찍었는데 뭐 4월에 찍었다고 해도 찍었다고 만약에 적어놔도 오늘 찍었는지 그때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오늘 찍었고요. 네, 그리고 또 참여 회원이 16명이라고 돼 있는데 2명밖에 안 나있죠. 네, 여러 가지로 사진 증빙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동아리 연합회 내부 소모임이라고 성격에 합치하지 않는 내부 활동이라고 했는데 4명이 있고요. 1명은 동아리 연합회 집행부원은 아니라서 그냥 이름 홍길동으로 처리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4명이라고 했는데 뭐 대충 4명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러면 1명만 나와 있는 걸로 처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증빙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활동 당시의 사진이라고 했는데 해당 사진이 찍힌 시간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러니까 그때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사진 안 찍어놓고 막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러니까 뭐 그때 활동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그냥 동방에 모여서 사진을 찍고 이제 우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경우에 시간을 추정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활동을 증빙 인증이 안 된다고 되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일단 3명이 나왔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진이 찍힌 시간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활동 당시의 사진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확대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시계거든요. 인터넷 시계를 해서 6월 28일에 찍힌 겁니다. 이것까지 추가로 첨부를 해주면 그러면 네, 아마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인정해드릴 것 같고요. 나머지 그거 아닌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인정이 안 되는 한에는 인정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식 홍보 자료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것도 사진으로 증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넣을게요. 네, 뭐 동현에서 사실 포스터 붙여서 홍보한 적이 없어서 그냥 동현에 붙어있는 영화 포스터 예시로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포스터가 게시된 사진의 경우는 포스터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붙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이 찍힌 날짜가 명백히 해당 활동정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여기가 교내에서 찍은 건지 기숙사 방에서 찍은 건지 아니면 구글에서 긁어온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찍으려면 적어도 뭐 내용은 있어야 될까, 근접샷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근접한 부분에 이렇게 비슷하게 조금 더 와이드하게 해서 뭐 태울관에 붙은 게 찍혔다든지 아니면 뭐 내지는 우체국 건물에 붙은 게 찍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어도 2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포스터 찍은 날짜가 활동 이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게 이게 제일 큰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영화 상영회를 안 했어도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갖다 붙인 다음에 이제 딱 찍어요. 포스터 날짜는 당연히 옛날 날짜로 해놨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포스터를 찍은 날짜가 해당 활동 이전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증명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뭐 포스터를 찍은데 옆에 우연히 뭐 교본 같은 데 붙이셨으면 교본 옆에는 날짜까지 나오는 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게 같이 찍혔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증빙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증빙이 어렵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때까지 예시 들어드린 거 보시면 사진으로 증빙하는 게 그냥 진짜 엄청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실제로 사례가 있었어요.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14년이라고 할게요. 2014년 활동 보고서를 봤는데 사진이 보니까 2013년도에 활동 보고서에 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마 그 찍힌 시간, 날짜 이런 거를 정확히 명확하게 꼼꼼하게 따지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예전에는 훨씬 유했었는데 그게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 그걸 우연히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네, 활동을 증빙하시는데 사진을 많이 쓰시는 건 아는데, 왜냐하면 활동하고 나서 남은 증거물들이 보통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뭐 정모할 때도 사진을 찍고 그렇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활동을 증빙하는 데 있어서 사진을 이용하려면 정말 꼼꼼하게, 정말 한치의 조작의 여지가 없는 사진을 찍으시던지, 아니면 사진으로 증빙을 하지 마시고 그냥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더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아니면 공지라든지 딱 그 시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뭐 카페에 게시글을 올렸으면 그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옆에. 그런 거는 명백하게 뭐 엄청난 해커라서 네이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는 이상에는 조작을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할 수 없는 자료들로 증빙을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 사진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공식 홍보 자료인데요. 아까 공식 홍보 자료 중에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가 게시된 걸 찍은 사진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예시를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네, 그리고 페이스북인데요. 네, 이거는 잘된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그냥 저희 동연에서 간담회 한 거를 공고를 한 걸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름부터 카이스트 학부 동아리 연합회고요. 여기 글로벌 마크 있죠, 전체 공개. 레이저 포인트로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보면 전체 공개 마크 있죠. 이 마크 있고 전체 공개가 되었고, 게시된 날짜가 2월 22일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5일 전에 이미 공고가 돼 있던 거 알 수 있고, 내용에도 일시, 장소, 공고 뭐 내용 싹 다 돼 있고, 내용 중에서도 카이스트 학부 동아리 연합회라고 적힌 부분들이 많아서 명확하게 카이스트 학부 동아리 연합회가 올린 게시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외부 행사를 하셨을 때 공식 홍보 자료로 쓰시려면 이렇게 동아리 명칭 다 들어가고 행사 내용까지 싹 들어가는 이런 공지를 만약에 하셨다면 그걸로 증빙을 하시는 게 제일 여러분들도 편하시고 저희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예시는 이거 하나만 들려드렸고요. 내부 공지 자료인데요. 네,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고 이렇게 증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운영위원회를 예시로 들고 왔는데요. 이거 사진에 보면 운영위원회 지금 뭐 카페에 들어가 보셔도 괜찮은데 카이스트 동아리 연합회라는 게 단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운영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게 카이스트 동아리 연합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한 건지, 고대 동아리 연합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한 건지,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 인정이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어떤 게시글 하나에 보면, 얘는 보면 제25대 카이스트 학부 동아리 연합회라고 돼 있죠.
뭐 게시판이나 뭐 날짜 같은 거 확인해보면 당연히 다 일치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것까지 더 추가를 해주시면 증빙이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네, 마지막 카카오톡인데요. 카톡방이 사진보다 더 까다로워요. 네, 카톡방 공지의 경우에는 톡방 참여 인원 중에 활동 참여 인원이 전부 있어야 되고요. 활동 참여에 뭐 5명 해서 5명을 적었다 하면 그 5명의 이름이 일단 뒤에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름을 다 찍어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 이름 안에 5명이 다 보여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전부 내지는 뭐 30명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 명부랑 비교해서 30명 이상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카톡을 보면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놓으시는 분이 많아요. 막 귀요미, 별표 이런 걸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 동아리 회원인지 아닌지 뭐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셉니다. 네, 그래서 전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뭐 여기 비서실장님이 내일 오후 9시 집행부 전체 회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집행부 전체 회의를. 근데 공지된 내용으로 얘가 카이스트 학부 동연에서 한 건지 뭐 어디서 한 건지 알 수도 없고요. 카톡방 인원도 증빙이 안 되고 19명 했다고 했는데 19명 했는지, 그리고 올라간 시간도 그냥 오후 3시 23분으로 돼 있죠. 몇 월 며칠에 올라갔는지가 안 나와요. 증빙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모든 항목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고요. 네, 그 다음 예시는 네,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쫙 다 적고 사진 이름이 다 나오게 이렇게 쫙 다 적고, 여기는 뭐 영어로 먼저 돼 있고 이근우라고 돼 있는데 이근우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활동 명단까지 이렇게 쫙 다 적어줬어요. 그리고 다 아마 비교를 해보면 다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이 시간이 아직 안 보이죠. 몇 월 며칠에 이 공지를 했는지. 그래서 이것도 증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추가를 해서, 이거 PC카톡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올리면 여기 옆에 날짜가 떠요. 잠깐. 그래서 이걸 캡처해서 6월 28일 수요일에 공지를 했고 7월 4일 집행부 전체 회의에 대한 공지를 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공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공지 내용에 또 이런 카이스트 학부 동아리 연합회라는 혹은 여러분들 동아리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그 동아리에서 공지를 한 거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요. 마지막. 네,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그러니까 뭐 카톡 봇도 요새 많아가지고 증빙 위조하기가 너무 쉽고요. 네, 그래서 활동 증빙하는데 사진이랑 마찬가지로 카톡 이용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정말 자료가 단 하나도 안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증빙해야 하는 경우다 라고 할 때만 카톡으로 증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봄학기 이전 활동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전에 저희가 이번에 겨울부터 봄이고요.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 상반기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 겨울, 봄, 봄까지인데요. 작년 여름, 가을, 겨울, 봄까지인데, 그러니까 봄학기 종강일부터 종강일인데 2017년 봄학기 이전에는 저희가 명부가 없었어요. 동아리 연합회가 없었으니까. 그때 활동에 대한 명부 검증은 이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했던, 여러분들 신규 등록 서류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기준을 따를 거고요. 저희 여름학기 상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중 4시부터 6시까지고요. 뭐 해당 시간에 찾아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아마 집행부원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네, 메일로도 문의를 주시면 아마 그게 메일 처리되는 시간이 보통은 상근 시간 내라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